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민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예전에 그 서울시에서 억울하게 이제 해직 해직됐습니다. 공무원으로 저희가 한번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짧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도탐사에 오늘 세 번째 출연인데요. 2번 나왔는데 하여튼 의미 있는 시간을 그때도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공무원 노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해고돼서 지금 아직 복직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해고 사유도 너무나 뭐 표현의 자유죠. 내가 네. 이렇게 뭐 편지를 보내니 답장을 잘 안 하더라 하니까 이제 감정적 보복으로 네. 해직이 돼서 지금도 아직 해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소통 문제를 좀 꼬집었는데 그걸 좀 SNS에 올렸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히 이러면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연들이 있으신데 그 뒤에 뭐 그 얘기도 좀 짧게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서울시의 예산 문제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네. 네. 좀 여러분과 같이 네. 네,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많이 준비를 해오셨어요. 아, 뭐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서울시에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는 바람에 저도 새벽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6시 반에 네. 한 2번 정도 아주 굉장히 보통 경보보다 더 크게 울렸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문자도 오고 네. 그 도심에서 또 안내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일제히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초등학생 이후에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옷을 재빨리 입고 네. 뉴스를 켰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옷을 입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무슨 일이야 했거든요. 뉴스를 켜는 순간 장난해? 아, 왜요? 예? 아니 뉴스만 봐도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경보에 아. 올릴 일인가? 네,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허탈하기도 하면서.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서울시에서는 뭐 이렇게 책임을 좀 뭐 본인 잘못 아니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오발령이 나죠? 오세훈 시장이 기본적으로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은 거짓말부터 하는 그런 습관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일인데요. 우선은 공무원들이 한 20년, 30년 업무를 하면서 체계화되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공무원이죠. 막 이제 어공. 어공들이라고 이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해서 막 그분들은 뭔가 위에 좀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예,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분들 대표적인 중에 한 분들이 이제 분이겠네요. 그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일은 이제 발령은 뭐 이제 1부 시장, 2부 시장 이런 높은 분들이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이런 분들이 거의 공무원 출신이 아니고 선거 캠프에서 막 왔던 분들 뭐 정무부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비리 혐의로 막 구속까지 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오니 업무 처리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뭐 급속도로 뭐 약간 인기 영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되면 좋은데 네. 안 되면 이런 일이 확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책임하게 자기는 쏙 빠지고 그리고 또 시장은 거기 나와서 아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측근들이니까. 만약에 이게 실제로 그 오랜 경험을 했던 공무원들이 자기 사람이 아니었다면 엄하게 질책을 하고 저같이 막 잘라버렸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측근들, 가까운 사람들이 주도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덮어주고 자기 책임하에 가니 사실은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그 책임을 묻지도 못하게 되는 황당한 일을 지금 겪은 거죠. 그러니까요.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오발령이 계속 반복되다가 네. 어느 순간 만약에 정말로 네. 정말 이게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 사람들도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양치기 소년 같은 일인데요. 네.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믿게 되는 건데 작년에도 우리 아시겠지만 수해 피해가 엄청나고 네. 뭐 지하방에서 진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서울 시민들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올해 예산에도 대폭 막 수해 고 예산 막 700억씩 막 삭감시켜 버리고 네. 뭐 방역 물품도 막 한 절반 이상 막 삭감시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돈으로 뭐 비축제를 하네 열기구를 하네
하면서 한강 르네상스를 하네 뭐 이러면서 엉뚱한 데다 패션을 그러니까요. 하네 하면서 이렇게 하니 참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분노감이랄까.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또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면은 정말 시민 안전 예산은 대폭 삭감을 했고요. 뭐 관광축제니 디자인 패션 이런 어떤 행사성 네. 이런 또 비용들을 예산들을 대폭 늘렸고 또 이제 홍보나 이렇게 언론 길들이기 뭐 재갈 물리기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언론 쪽에 좀 예산 편성 집행을 좀 늘렸군요. 언론 홍보 쪽에. 우선 이제 시민 안전을 대폭 삭감시킨 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 1조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물론 이제 종식이 됐다 하지만 네. 이 코로나에 대한 아직도 코로나 종식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말은 이제 이렇게 마스크도 다 벗고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보건 의료 예산이 사실상 전혀 전무하게 돼 있는 상태가 위험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 축제라고 뭐 아시아 뭐 최고 관광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뭐 작년에 10월 29일 날 정말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전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태원에서 큰 네. 참사도 발생했는데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면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불안해서 못 가겠구나. 근데 이런 뭐 생각할 이런 것 데다가 같거든요. 돈을 네. 막 쏟아붓겠다고 디자인했다가 막 그래서 광화문에 뭐 둥둥섬에 막 에너지 낭비하고 뭐 디자인 세금을 막 정책이 뭐 둥둥둥. 그러니까 네. 디자인 정책에는 41점 저기에도 나와 있지만 41.3%나 아, 대폭 늘리는 이런 일을 아주 그냥 서슴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말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통하여 언론의 재갈 물리기 조용히 해라. 말 잘 들으면 홍보 및 광고 스폰서 역할, 안 들으면 생존권 박탈. 이렇게 써오셨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해서 네, 예산들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네요, 정말. 오세훈 시장이 이제 2021년도에 들어오고 나서 네. 바로 2022년도에 그렇게 많이 못 올렸는데 올해는 대폭 올린 게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꼼꼼히 봐 보면 네. 이제 광고라든지 지상파 TV에 한 5천만 원짜리 시정 광고를 주는데 네. 작년에는 25번 정도 줬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5천만 원. 네, 그렇죠. 25번 주는데 이걸 36회. 그러니까 한 1.5배를 늘리니까 예산이 네. 확 늘어나죠. 18억. 그리고 이제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말 잘 들으면 이렇게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소위 그 이런 편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그 서울시의 좀 비판적인 기사를 한 번 낼 거, 뭐 두 번 낼 거 한 번만 내고 또는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게 해서 안 내게 하는 이런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포탈이라든지 언론 기사에 서울시에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좀 잘못된 행정을 꼬집고 좀 더 시민들의 이익에 맞는 영향을 행사하게 한 비판 기능을 완전히 다 삭제시키고 네. 재갈을 물리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일변도의 기사들만 나오다 보니 그러니까 저렇게 막 막무가내로 아까 좀 전에 편성된 것도 큰 틀에서 볼 때 막 안전 예산은 대폭 줄이고 홍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막 대폭 늘릴 수 있는 그런 틀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서울시도 아주 개도지가 많이 나가죠. 그렇죠, 많이 나갑니다. 서울신문 네, 이런 데가 네. 이제 예, 많이 내는 곳들이고 신문 광고 비용도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네. 계속 보면 그런데 사실 TBS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예산 삭감할 때 이제 다른 기관들도 이제 그 예산 다 삭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TBS도 삭감한 거다 이런 이유를 댔었거든요. 아, 그게 안 맞는 게 저 밑에 맨 밑에 보면 저기 화면은 안 나오는데 세종문화회관에는 이제 한 1년에 410억, 디자인재단은 한 283억, 서울문화재단에는 577억 정도 평균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TBS는 오히려 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나 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통을 제공을 했는데 최소한의 악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삭감시킴으로써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음악만 틀어놓게 만드는 그럼으로써 자기에게 약간 좀 비판적인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뉴스공장 같은 프로를 없애려고 하는 의도를 그대로 반영시킨 거죠. 그 뉴스공장은 지금 따로 이제 유튜브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TBS가 지금 망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어떻게 그러면 옛날 사장 입장에서 보면 경영자 오세훈 시장이 사장이라 하면 배임 그 사람은 아닙니까? 잘려야죠. 그 배임 사람은. 아닙니까? 회사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렇죠. 수익도 뭐 하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돈은 딴 데 쓰고 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는 이게 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들을 없애기 네.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광고라든지 홍보 비용을 자꾸 주니 포탈에도 일정하게 비용을 지원해 주니 다들 조용해지는 거죠. 정말 다른 지금 서울시 그 출연 기관들을 보니까 뭐 세종문화회관, 정말 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다 예산이 네. 빵빵하네요. 그렇죠. 이 정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TBS는 성과와 효율 중심, 자생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감액을 해서 결국은 뉴스공장을 퇴출시키고 말만. 네, 본인의 이제 또 시정 홍보 방송으로 전락을 네. 시켜버렸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TBS 조직원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같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TBS 하나 망가지는 거가 아니라. 이게 이제 한마디로 조용히 하라는 효과를 내는 건데요. 네. 특정하게 언론에 지원을 좀 더 주고 뭐 아까 말했던 계도지 신문이 각 과장실에 국장실에 쭉 굉장히 많이 부수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일정하게 이 수익이 그 언론 매체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필요하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2번 비판할 거 한 번 할 거 그냥 에이, 좋은 게 좋은 거하고 말랑말랑해지면 그럼으로써 사실상 비판 기능을 다 삭제시키는. 근데 문제는 서울시만이 아니라 각종 정부 기관이나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다 이와 같은 행태와 방식으로 언론사를 관리하고 지금 네. 통제하고 있으니 전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 얘기만 계속 듣다 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면 진짜인지 알게 되고 진짜인지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참자 이런 그러니까요. 광범위한 네. 침묵의 카르텔 그런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서울시에 계실 때 보통 이제 공무원들 사무실로도 신문들 들어오잖아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 신문 제일 많이 들어오나요? 일단 조중동이 잘 기본적으로 조중동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그거에 구색 맞추기 위해서 경향 한겨레 이렇게 쭉 그다음에 서울신문은 다 들어가고 뭐 그렇죠.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나요? 네. 5대 예, 그렇죠. 지금 그 신문사들 신문사는 다 들어오고. 네. 그 비용을 다 이제 홍보비로 다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무엇보다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시민 안전 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거예요. 요게 좀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게 보면은 그 서울시에는 한참 동안에 굉장히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또 이렇게 플래카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작년에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이태원 참사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그다음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더 많은 그 어떤 대응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그냥 다 삭감시킨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얼마나 삭감이 됐나요? 그러니까 시민 안전. 일단 저희가 이제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요게 이제 자료를 제가 여기는 못 올렸는데 네. 특별히 좀 가져왔는데요. 재난안전관리기금. 네, 재난안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뭐 이재민들을 대피시킬 때 쓸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안전총괄실에서 대책, 그러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대책 관련 예산과 복지정책실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구호라든지 구조 활동에 필요한 예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이제 우리 재난안전법에 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보통 저희가 최근에 한 7년 동안 쓴 예산을 보면 제가 좀 자료를 찾아서 보통 연간 한 1조에서 뭐 한 적게는 5천억 정도 네.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한 네. 3, 4년 전에 근데 지금 올해는 1,200억으로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 TBS에 있을 때 예. 그 폭우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 이제 출근길 계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본부장이 스튜디오로 내려왔습니다.
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인 TBS에서 예. 재난은 있을 수가 없다. 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미 있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요. 이미 있는 일인데 없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안전 대책이 일단 안전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1조 정도 삭감을 시켜버리고 또 그 사건이 벌어지면 써야 될 예산 그 특히 이재민 재난지원금이 작년에는 720억 많이 나고 사람도 돌아가시고 했잖아요. 올해는 6억밖에 달랑. 이런 식의 편성을 하고 이 나머지 편성 안 한 예산으로 아까 얘기한 그런데 41%씩이나 올려가지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말은 안전하게 하겠다 하면서 뒤에서는 안전하지 않은 예산 집행과 편성을 함으로써 서울시 전체 시민들에게는 안전하게 하겠대.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전혀 안전하지 않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안전총괄실의 임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안전총괄실이라는 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그 전문직도 있고요, 네. 일반 공무원도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그 과장급 한 분이 그때 이태원 참사 이루어지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업무의 과잉으로 인해서 한 분은 스스로 그쵸.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같이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업무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의 안전 도시를 구현하는 건데 실제 이 일을 그대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게끔 하는 그 어쩌다 공무원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막 이런 걸 다 여기 이거 뭐 필요 없어 하고 막 삭감시켜서 이 돈을 싹 모아가지고 다른 데다 막 쓰니까 시민들이 실제로 그 안전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권리들이 밑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근데 사실 형국이죠. 예산은 이건 이제 서울시 의회도 역할이 있는 건데 좀 답답하네요. 지금 이렇게 다 현재 승인 났다는 게.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이 견제와 균형의 네. 개념으로 볼 때 시장이 워낙 강하니까 의원들이라도 좀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강한 시장이 자기 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가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일사천리로 시민들의 안전 잘 모르겠는데 하고 가는 그런 형국이 돼 있어요. 지금. 네. 자, 계속 볼게요. 관광축제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이게 때문이네요. 참 속수한데 여기도 보면 서울 야경을 열기구를 타고 있다는 게 이게 난 도대체 이분 생각이 이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이게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뭐 열기구 정확히는 떨어지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어디서 띄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한강에다가 이제 그왜서 네. 하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한강 추락사 또 이런 거 나오면 어쩝니까? 너무 걱정되네요, 저는. 이게 뭐 이제 안전하게 하겠다는데 예산도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불꽃 축제라든지 드론 라이브 쇼 그리고 이게 제가 좀 황당한 게 이 밤섬에 보면 그 앞에 이 밤섬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남사르 습지로 상당히 스스로 맞아요. 복원이 네네. 됐잖아요. 네. 그 앞에 사이키가 막 돌고 음악당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러면 생태계가 다 파괴되죠. 철새들이 와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네. 도망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일을 막 하고 아. 거기에서 한 수 더 떠서 그 앞에 이제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또 시민공원도 다 그냥 여의도공원도 철거시키고 뭐. 그 오세훈 서울시장 집에다 그 사이카 이거 달아줄까 봐요. 이거 화려한 거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 거실에다가 집 거실에다가 최근에도 뭐 자기 집 리모델링을 뭐 5억인가 6억 했다는데 그걸 자랑했습니까? 그것도 홍보에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검증 안 된 사업을 한 27억 정도 쓰는데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으로 도시 네. 야간 관광 활성화해서 2억을 쓰겠다. 그다음에 뭐 등산 활성화한다 10억 쓰겠다. 이게 도대체 가만히 둬도 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서울은 야경이 좋아요. 그리고 또 한강 수변 체험 투어에서 4억 7천 이거 이게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고 테마 관광 타운 카운티 뭐 개발 홍보에 7억 쓰고 지방 상세 협력 4억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무슨 선십성이고 명확한 미션과 목적이 보이지 않는 등산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왜 10억을 써야 되는지 서울은 북한산 관악산 등산 관광은 어떻게 엄청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모르겠어요. 건가요? 이게 구체적으로 저도 사업 설명서를 봤더니
공감이 안 된다. 지방상생협력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누구 특정한 지방에 4억 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으로 내용들은- 이제 공무원들도 잘 모르시나 보죠. 공무원들은 담당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자기들이 대응 논리를 또 보면서 또 논의를 하게 되겠지만 이 사업 설명서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네. 안 되더라. 그리고 이제 폐지돼야 될 게 해외 홍보는 서울시가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해외 홍보를 왜 서울이 하나요? 그러니까 서울을 해외에다 홍보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오세훈 시장이 지금 4번째 시장을 하는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첫 번째 할 때 그때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한 40억씩 줬어요. 아, 근데 그 40억 줘서 한 행사가 뭐냐면 홍보를 뭐 했냐면 네. 전반전 후반전 딱 끝나면 그게 옆에 이렇게 딱 펼쳐져요. 한 몇 초간. 네네. 서울 SOU 뭐 아. 이래서 그래서 그 홍보를 그 몇 초 광고를 그 박지성 선수가 뛰는 축구 경기 수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걸 이제 표출 광고를 주는 거죠. 그 홍보비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런 식이에요. 해외 홍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27억을 왜 써야 되는지 이거 한 푼 안 써도 해외 서울에 이미 홍보 잘 돼 있는데 그러게요. 광고 제작도 23억 2천 이거 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죠. 이게 돈은 돈대로 쓰고 일단 기본적인 안전마저도 허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감은 굉장히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네. 어디에 누구한테 무서워서 놀러 오라고 할 수나 있나. 그리고 밑에도 네. 보면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23억, 온라인 매체 서울 해외 홍보비가 또 21억.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로 홍보하는데 쓴다는데 아니 서울이 홍보 100억 안 해도 이미 홍보 잘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 지금 서울이나 대한민국의 홍보는 한류 스타들이 또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오세훈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세훈 이 시간이 양반이 아니라. 뭐 도대체 그리고 알 수가 앞에서도 없었나. 보면은 언론에도 많이 주고 또 서울을 홍보한다면서 해외에도 많이 주고 네. 혹시 포털에도 갑니까 돈이? 네, 포털에도 줘요. 포털에도 줘요? 네, 포털은 포털에도 언론도 아니고 그런데 뭘로 무슨 뭐 명목으로 주나요? 시민들이 포털 사용에 건전하게 포털 사용을 지원하고 계도한다는 네? 차원에서 하여튼 기가 막힌 예산을 막 주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뭘 아이고. 어떻게 건전하게 포털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포털에 자기한테 네.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포털에서는 어쨌든 그걸 자기네가 인위적으로 만지지 않는다라고 계속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명목으로 지금 뭐 그렇죠. 그분들하고 협력 사업을 계속 쓴다, 하고 있는. 돈을 쓴다. 네, 그렇죠. 네. 서울 페스타 2023년에도 지금 이제 개최가 되는 거죠, 이거는? 네, 아직? 하고 있어요. 하고 있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열기구 체험 개발에 5억 정도 들여서 하는데 도대체 이 열기구에 이렇게 좀 열이 나게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열이 나고 있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열이 이분이 나게 하는데 여기 그러면 어쨌든 참여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수주를 따기 분들이,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밑에다가 썼는데 해외 관광객을 뭐 1,000만 명, 2,000만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와서 서울에 진짜 행복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서울 시민들과 호흡하고 전 세계가 하나 되는데 좋은데 그러려면 안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는 대응해야 되는데 열기구 이거 위험하지 않나요? 이미 이런 식의 방식이 그리고 기존에 했던 오세훈 시장 했던 그 뭐죠? 그 세빛둥둥섬 그거 뭐 완전 흉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사업을 예산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으로 다른 거를 좀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울같이 좁아 터진 곳에서 열기구 같은 거 이거 잘못 네. 띄우면 건물들도 너무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고 한데 그래서 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아찔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은 이 진짜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그 일을 겪고서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근데 실제로 열기구 같은 거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이것도 어디서 나라는 봤을 텐데. 그러니까 그 나라는 뭐 터키라든 이런 데는 또 광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넓고 서울에서 그거 타다가 저쪽으로 넘어가거나 하면 어떡하지? 이게 이상한. 네. 이거 저쪽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오세훈 서울시장 좀 태워가지고 좀 저쪽으로 넘겨요? 싶은 마음은 좀 갑자기 저기 드네요. 독도로 네. 보내지마 저쪽으로. 저쪽이 어딘지 모르지만 네, 저쪽이 어딘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근데 어디든. 어디든 네, 어디든. 보내고 싶은가요? 네. 서울 뷰티 관광 또 이거는 뭔가 예전에도 그 서울시장 할 때 뷰티 산업에 많이 힘썼던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제가 이 언론인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네. 싶은 게 이 오세훈 시장 그
사모님이 이 관광 관련 이게 뭐죠? 디자인 관련 교수님이신데 디자인이 아니라 뭐지 문화 쪽 아니, 연극. 연극 뭐 네. 하여튼 그런 쪽인데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지금 보면 디자인 서울에서 저 동대문의 DDP 네. 그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동대문 그쪽 그 DDP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문화재를 네. 진짜 훼손하고 그랬죠. 훼손하고 네. 그랬는데 자 봅시다. 디자인 패션. 이게 뭐가 디자인, 패션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를 예전에 서울시장 할 때도 그렇게 입에 달고 살더니 또 재현하고 있어요. 광화문의 빛축제라든지 한강 빛섬 축제라든지 디자인 뭐 DDP의 연간 591억을 그냥 이거는 그냥 밑빠진 독에다 물 붓듯이 막 쏟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지 일차적으로 궁금하고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군가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이 광화문 빛축제라 그래서 보기엔 좋죠. 한 2달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이렇게 바꿔요. 뭐 지금은 뭐 부처님 오신 날 기념으로 뭐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또 뭐 바꾸고 뭐 이렇게 계속 바꾸는데 광장 자체는 그대로 둬도 그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거거든요. 광장에서 여러 가지로 근데 그 광장에다가 뭐 이상한 조형물을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드는데 비용 들여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또 전기 막 틀어서 빛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니 광화문 광장 일단은 광장 만들었다 뜯었다 뭐 어떻게 했다 막 계속 바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네. 보기엔 이분은 보도블록 예산 있잖아요. 보도블록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탁 고치듯이 광화문 광장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가지고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요렇게 함으로써 무슨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나 본데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DDP에도 이게 591억씩이나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광화문 세빛등등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절약해라. 너희들 사무실 뭐 온도 너무 높게 하지 마라. 난방해라. 뭐 냉방 너무 하지 마라 하면서도 공무원들 그거 되게 철저하게 했었죠. 네, 오세훈 네. 서울시장일 때. 땡볕에 그 서울시청사가 이게 비닐하우스 개념이라서 더워요. 네, 네. 그래서 에너지 낭비 디자인 정책에서 막 41.3%나 막 이 41%나 이렇게 올릴 일들이냐 이거죠.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랑하겠죠.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깜깜한데 우리 봐라 이렇게 휘황찬란하다. 아니, 북한 얘기는 뭐 그분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또 굉장히 구구 인사들은 또 그걸 가지고도 그렇게 홍보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아니 서울은 제가 봐도 지금 야경이 너무 좋아요. 그럼요. 아름답죠. 근데 굳이 거기에다가 광화문에 그 밝은 데다가 거기 또 그게 더 밝게 하는 거는 지나치고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보면 DDP에는 도대체 요즘은 뭘 하고 있나요? 예전엔 그 앞에서 뭐 패션 축제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보니까 네. 뭐 개보수 비용도 뭐 뜯었다 고쳤다 하는 거죠. 300억씩이나 들어가고 뭐 약자 동행을 한다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약자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약자동인 디자인 산업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네. 그 이제 뭐 이렇게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그 자치구에서 하나 행사하면 뭐 1억이나 5천만 원 지원해서 이런 행사들을 마음에 맞는 구청에다 지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시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약자라고 정한 사람이 누군지도 저는 좀 궁금해지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뭐 이제 저소득 시민이라든지 뭐 노인, 장애인, 뭐 이런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행사를 하고 그 비용을 이렇게 쓴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그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건물을 드나들 수 있는 뭐 구조를 만드는 데 썼다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했던 서울 라이트 광화문 비축제 23억씩이나 연간 23억이면 한 달에 한 2억씩 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2억씩 이걸 써서 가만히 둬도 그 광화문 좋지 않나요?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한강 빛섬 축제에서 26억. 이거 뭐 일회성을 한번 26억씩이나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미디어 아트 전시 플랫폼을 운영하는데 10억씩이나 들이고 이런 사업들이 다 신규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정말
재고하고 네. 면밀히 봐야 된다고 봐요. 서울시 낭비성이 의회에서 있어요. 이게 통과됐다는 것도 참 네. 볼수록 놀랍네요. 네. 그래서, 이거 그래서 항목을 이제 쭉 보시. 네. 이런 항목들은 이제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요게 이제 애니메이션 센터를 네. 짓는데 네. 요게 애니메이션 센터 이미 있지 않나요? 요게 개발을 했는데 네. 요게 이제 문화재가 나와서 3년 연기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건데 네. 요 애니메이션 센터라는 게 과연 필요할지 과연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할지 요게 의문이에요. 저는. 뭐 또 여기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자 그러면 패션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제는 좀 한번 그 뭐랄까 그 투입 대비 산출이 어떻게 되고 그럼 그 적절하게 투입이 되고 있는지 네. 그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이름만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미래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 투자한들 좋아 하자. 그럼 근데 그다음 이제 문제는 애니메이션은 저는 뭐 짧게 압니다만 뭐 이쪽 분야가 워낙에 일본 쪽이 강세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좋은 더 인력들 애니메이션이요. 애니메이션은 그래요? 네, 애니메이션 그렇다고 들었는데. 한국도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하여튼 뭐 요거는 저도 이제 써놓고 지금 네. 좀 더 공부하려고 일단 참고적으로 네, 써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업 목적이 좀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사업 7개로 예, 이런 예. 것들을 좀 가져오셨어요. 서울 패션 허브 운영, 서울 패션위크 개최, 뷰티 서울, 뷰티 도시 서울 추진, 뷰티 산업 육성 행사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다 이렇게 다르고 항목이 다르군요. 네. 하이서울 쇼룸 운영, 그러니까 쇼를 그만해야 되는데 그렇죠? DDP 쇼룸 운영, 이거 서울 큐브 조성, 애니메이션 센터 조성, 예, 예. 예, 이렇게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여의도 공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공원을 지금 철거시킨다는 거잖아요. 7만 평. 네. 네, 여기가 7만 평이면 축구장 한 31개 규모인데요. 네, 요게 이제 그 옆에 보면 쪽에 보면 사진에 이게 쌍둥이 빌딩이에요. 여기도 네네. 마포대교고 마포대교 건너오자마자 이게 공원인데 공원을 철거시켜서 요걸 짓겠다. 이게 50층짜리거든요. 네. 50층짜리면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여기는 그림은 좀 얕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네. 뭐 보기 좋게. 근데 이게 50층이면 이게 상당히 올라갈 거겠죠. 아니 근데 지금 여기다가 그 건물을 또 막 세운다고 하면 너무 답답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쪽이 녹지축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철거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재반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좀 깊게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이게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출발점으로 하는 신안산선이 출발을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정경련 해관을 중심으로 부천 인천으로 가는 지하도로가 뚫렸고 그다음에 노들길에서 바로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정경련 해관으로 올라오는 길이 열리고 이게 다 여의도 이쪽 활성화 이 부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 지가가 상승되는데 이 공원까지 만들어지고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비용들이 많이 재정이 투입이 되니까 네. 지가가 다 상승이 되는 그래서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그리고 이 부지를 서울시가 나름대로 일정하게 이익을 보겠다는 건데 그럼 여기 여의도에 투자한 사람들을 그리고 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예요. 저 이것까지는 뭐 근데 공원 철거는 반대야. 그래서 환경단체라든지 이건 반드시 반대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시민단체에서도 뒤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영등포 지부에서 5월 19일 날 발표한 저희 논평에 보면 원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부지가 물레동에 있었어요. 네. 여기 창작 활동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진짜 다양한 분들이 와서 창작 활동을 통해서 되게 한국의 잘 구성돼 있었어요. 이런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재원들이 거의 대부분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투입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물레동 지역에 가야 될 재정이 뺏기고 일로 오니 그래서 영등포 구의회 의장이 이제 단식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투자할 돈은 그냥 투자를 해라. 물레동은 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뽑아서 여의도로 가지 마라. 네. 여의도를 하고 싶으면 그 뭐 공원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공원이 필요한지 해서 논의해서 그 돈은 그 별도로 하되 이렇게 막 졸속적으로 무대뽀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필요한데 예산을 줄여가지고 더 건물을 더 짓겠다, 공원을 파기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한장을 노르신데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2022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울 구도심 녹지 비율을 2배로 끌어올리겠다. 아니 녹지를 파괴하는 사람이 녹지를 그리고 이게 근데 문제는 서울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을 풀고 녹지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실패한 한강 르네상스를 다시 또 한강 르네상스 2로 들고 나온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만들고 서울론 해가지고 저기 노을공원에다 대규모 무슨 대관람차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분의 상상력은 지금 어디 공상 만화에나 나올 일들을 자꾸 추진하는 건데요.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에 35층 층고 제한이 있는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도시는 주상 공록 해가지고 주거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그걸 통해서 시민들의 삶과 도시민들의 삶의 질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녹지를 계속 파괴시키고 주거지역을 더 보강시키면 균형이 깨지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도시지역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악화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악화되는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은 나몰라라. 개발업자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의 활용도를 35층이었는데 만약에 50층, 70층으로 막 올린다면 네. 그만큼의 그 지가 이익은 그 개발업자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것을 오세훈 시장이 부추기고 있고 그럼으로써 도시민들의 삶은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데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될 도시 공간, 도시 주택 그 공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선정을 네. 오세훈 시장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선정이 되니 도시주택 네. 공동위원회요. 네, 이런 여기도 위원회. 서울시 산하인가요? 그죠 서울시 서울시의 소속돼 소속 있는, 여기 예.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물론 지금도 잘하시겠지만 뭐 무조건 잘못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걸 자꾸 용인해 주는 사람들의 입김이 세지는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제2부시장하고 지금 정무부시장 이 두 분이 이런 일을 주도하고 네. 그 일의 하나의 지금 현재 결과물이 지난 3월 30날 발표됐던 그 양재 IC의 그 뒤에도 좀 있나요? 그 사업이 지금 그 뒤에 있는데 좀 네. 이따가 그 사안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높이 제한을 풀고 네. 뭔가 녹지 공간을 늘리겠다라는 거 되게 어폐가 있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거예요. 안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는 다 뭐 안전하고 뭐 쾌적한 서울시 만들겠다는 건 안전은 예산은 다 삭감. 쾌적한다는 거 다 그냥 초고층 만들.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걸로 저렇게 어떻게 좀 표현이 그런데 뻔뻔하고 거칠게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양재 IC 아까 말씀드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3월 30일 날 그 대규모로 발표되고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소위 이게 양재 IC 주변에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을 해요. 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은 기존의 토지를 좀 복합 용도로 더 공간 확보를 더 함으로써 그 이게 한 1, 2층 또는 4, 5층밖에 안 되는 데를 막 70층 막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지가도 올리지만 그 지역을 다 개발하는데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데 이거를 이거 주도하는 인물이 이 강철원 정무부시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양재 파이시티 사업 관련해서 과거에 또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실형까지 받았던 분인데 이분을 또 중용해서 정무부시장까지 앉히고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는 분은 중용하고 이름으로써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서 개발 이익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다. 그리고 공원은 더 파괴시키고 이런 식의 발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이익이 된다 하는 약간 호도를 하는 거죠. 네.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누구 하나 좀 제대로 된 직원을 해주는 사람도 옆에 없을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문제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자기들 또 고도화된 또
방식들을 만들어낼 텐데 네.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요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이 R&D 집적화 유도라 그래가지고 R&D 산업이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 되긴 돼요. 그리고 건축 활성화 때 건축 개발 밀도를 완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고층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단독주택지는 1, 2층 또는 4층까지니까 이걸 15에서 25 또는 35층, 50층까지 올린다는 거니까 얼마나 고밀도 과밀화 되겠어요? 그럼 단독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서 여기에 양재 IC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이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대란인데 거기 양재에서 서초 IC는 항상 밀려요. 그러니까 그 대란인 양재 IC 여기를 어떤 교통 환경 평가를 받았는지 이게 결정이 됐다는 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종로구청장 얘기를 또 가져오셨네요. 네. 네. 이 종로구청장이 이제 이분이 좀 과도하게 자, 우리가 이제 서울시 얘기를 하다가 예. 이제 자치구들 중에서도 25개 자치구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한테도 아직은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 없죠. 네. 그런데 없어요. 이제 25개 그 이제 자치구들도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이에 뭐가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그렇죠. 이게 옛날로 말하면 이제 그 군수잖아요. 그 이제 동학혁명도 조병갑 그 고부 군수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제 구청장의 군수급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토착 비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는 할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에서 네. 부정부패를 하지 말자. 그리고 비리 행정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권익 향상이나 막 이렇게 암행 관찰하고 막 뭐 특정 지역 국가장들을 막 쫓아내고 자기 사람들만 잔뜩 채용해서 막 인사 이익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구청장한테 문제 제기하고 이런 일을 비리 행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하고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이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고 했더니 바로 구청장은 노조 지부장을 형사 고발하고 아이고. 보복성으로. 네. 이가 무슨 노조 탄압도 아니고 완전 보복으로 형사 고발하고 징계 주고 직위 해제 시켜가지고 막 월급이 50%막 삭감시키고 지금 악의적으로. 정부가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것처럼 공무원 노조를 이 일개 자치구청장이 막 탄압함으로써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반드시 본인한테 그 정치적 책임도 가지만 형사적 책임도 돌아갈 거라고 보고 네. 이런 행동들은 뭐 당연히 부당 노동행위가 될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네. 이런 모습들은 본인한테 다 책임이 돌아갈 거라고 보는데 그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정문원 종로구청장, 네, 오세훈 그 서울시장하고도 좀 가까운 네,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음 페이지에 뭐 구체적으로 여기 적시를 안 했는데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종로구청 부지가 참 좋아요. 네. 그 부지가 괜찮은데 이 부지를 지금 현재 3년 2020년에 설계까지 끝내가지고 이미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고 문화재 관련해서 3년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미 지났으니까 2023년이니까 첫 삽을 뜨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 부지를 좀 더 아까도 말했지만 지가가 좀 좋으니까 이 땅을 팔아먹고 좀 다른 땅 종로구 내 관내에 뭐 지금 의혹이에요. 이것도 교남동 지역에 있는 그 서울교육청 자리로 종로구청을 옮기는 의혹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하고 얘기할 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좀 상의를 해봤느냐 설문조사라도 받았느냐 해가지고 불이 나게 네. 추경을 통해서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종합적으로 취재를 좀 더 부탁드리려고 의혹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런 일들을 자꾸 벌리니 종로구청 자리가 지금 현재 종로구 구민들에게 적합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서울교육청 자리로 옮기면 구청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악화되니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고 얘기를 하면 조용히 해.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종로구청장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저희 공무원 노조가 대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가 뭐 이외에도 지금 뭐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분들 합동분향소 지키는 데도 많이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집행, 뭐 이제 법적 절차라 하지만 대집행이라는 것이 과연 이 불효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시급하게 해결할 일이었느냐. 사실은 그 지금 서울시청사가 위치적으로 볼 때 덕수궁과 시청사 앞에 도로 통행이 막히는 게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좀 줄어들잖아요. 차선이 이쪽은 똑같은데 이 차선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경찰차를 한 대씩 쫙 더 세움으로써 더 교통 악화를 시키는 것이 사실은 경찰의 그 불필요한 그 과잉 네. 경찰력의 남용인데 그 한쪽에 조그만 모퉁이에 있는 그 분향소 진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분들의 그 조그만 공간을 그것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 노조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대집행을 좀 중단해달라. 그래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그때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일단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언제든 또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화려한 비축제를 하면서 이 분향소의 그 사람들은 저 이태원역 지하 4층에 어두컴컴한 데다가 분향소를 설치하라. 이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너무나 시민 한 사람이나 서울시 공무원 출신 제가 봐도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노조 혐오를 극대화시키는 정부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 그 서울 공무원 노조분들, 전국에 있는 공무원 노조분들도 위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재갈 물리기를 당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항상 이 정의라든지 진실은 항상 이 양파의 껍질을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계속 벗기면 양파 껍질 까면 눈물이 나잖아요. 아픔을 이제 겪고 가는 건데 저희도 그 정도의 아픔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 같이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정확히 이 문제를 알고 그런 돈들이 이렇게 이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할 거고 뭐 또 불러주시고 또 나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그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되게 악연이 많으시잖아요, 사실. 이제 복직투쟁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나셨었어요. 최근에 저희 이제 교통사고 난 게 그때도 이제 1인 시위 하다가 나셨던 그럼. 거죠? 저 이제 두 장에 보이면 첫 번째 장이 이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인데요. 추돌 하였다. 사람을 쳤다는데 사람을 친 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근 차량이었고 운전자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날 그 차에서 이 앞문은 이게 선텐이 안 되기 때문에 앞문으로 보여요. 저가 그 앉아있는 눈빛이 마주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 사람 뭐 경멸하는 듯한 섬찟한 눈빛인데 알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서로 알죠. 네. 그런데 이제 저 이름도 알고 근데 그 양반이 사고가 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다쳤냐. 그리고 내려서 그 사람의 안위를 살펴야 되는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고 운전자도 가만히 있고 방어원들이 우르르 달려와서 저를 끌어내고 그 차는 그대로 진행을 한 거예요.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는 서울시장 맞습니까? 그래서 저기에도 보면 네. 나와 있듯이 그냥 도주한 거거든. 도주치상이에요. 도주치상을 하고 서울시는 치료비 한 푼 안 주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좀 보니까 사고 내용이 2022년 1월 18일 8시 36분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동편 횡단보도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당시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의 신체 불상 부위를 차량의 불상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충격하였다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아무 처벌도 없고 대한민국이 참 나 참 횡단보도상에서 사람을 치고 서울시장이 도주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하나도 안 지고 있어요. 이걸로 소송도 했잖아요. 서울. 아니 소송은 아직 안 했는데요. 소송은 안 하셨나요? 제가 소송을 할 계획인데요. 그 서울시에서 선생님한테 했죠? 오히려 서울시가 저를 무고로 소송했죠. 무고로? 선생님이 소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교통사고 조사해달라고 네. 남대문 경찰서에 아유 그쵸 내가 피해 받았으니까 했더니 나를 무고로 고발을 했죠. 아, 피해 접수만 했는데 무고로 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참 견뎌내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죠. 지금. 네. 그래도 그 무고는 불송치로. 불송치로 네, 결정이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오세훈 서울시장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제가 부끄럽네요. 네. 누가 뽑았나? 자, 어제 보니까요, 뭐가 좀 마음이 다급해지신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쪽방촌도 갔고요. 네, 뭐 호반 베르디움 가서 호반 베르디움 스테디원 가가지고 청년 안심주택에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뭐 커뮤니티 시설 등을 뭐 보고 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쪽방촌은 예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쪽방촌 갔다가 물세례 받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갔네요. 아 그때 갔던 데가 이제 남대문 쪽방촌인데요. 그날 저희도 가서 피켓팅을 했는데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 오세훈 XX가 여길 왜 와 하고 물통을 집어던졌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쪽에 관계자들이 이제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죠 김건희 씨도 거기 갔고 그리고 이거는 동자동은 그 건너편인데요. 그쪽에 동자동이 굉장히 크게 대규모로 개발을 해야 돼요. 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을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그 달래려고 쪽방 쪽에 갔군요. 있는 분들을 지금 동자동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대규모 주상복합으로 집을 져요. 네. 그래서 거기에 입주시켜요. 아. 쪽방촌 주민들을. 이게 다 지금 목적의 개발 사업이네요. 보니까 지금 그렇죠. 호반베르디움 스테디원 방문한 것도 네, 다 보면 뭐 약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또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드렸죠. 여의도 시민공원 헐어서 거기다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개발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는데 그걸 포장하는 거죠. 쪽방촌 주민들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럼 그쪽으로 일단 입주를 하는데 입주를 하면은 이제 주거 비용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니까 그게 선정돼 있어요. 그분들이 호수도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매칭이 돼서 그걸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그리고 해소함에 따라서 그 지역이 이제 쾌적하게 됐다. 그러니까 자기 성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쪽방 주민들은 자기 주거지가 좋아졌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개발업자는 큰 이익을 보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그 지역의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그게 밀레니엄 히틀런 호텔이 그때 1조에 매각이 됐잖아요. 네. 그럼 그 앞에 있는 지가들이 굉장히 높은 지가에 그 사업을 한 50%는 쪽방 주민들의 입주 시설로 만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면 개발 이익이 그들에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디자인 서울을 하실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본인 집을 뭐 이렇게 디자인을 오늘은 뭐 이렇게 오늘은 또 뭐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꾸미시는 거야 자유니까 개인 돈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서울은 이제 그만 좀 네, 개발 좀 그만하고 서울은 좀 내비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이제 네. 어차피 도심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좀 더 시민들의 삶의 주거에 좋은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시 공간 아니 아까 그 위원회에서 이 시대에 맞는 교통과 여러 가지 환경에 맞게 시민들이 어느 정도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체크도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밀실에서 하다시피 막 해버리니까 해고 나면 이제 그 후유증들은 다 우리 시민들이 받는 꼴이 되니까 그걸 좀 견제를 하거나 막아야 되는데 사실 서울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일들을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러니까요. 아주 대단한 기술을 건설 사업자들이나 뭐 이렇게 토가운 네. 쪽 사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현재 그런 사업에 그러니까 안전기금에 들어갈 돈을 싹 모아가지고 한강 르네상스 거기 사업에다 막 투입을 하니까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 예산을 싹 빼다가 그쪽에다 막 투입하니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선제적 대응해야 될 필요 예산들은 없는 거죠. 그 용산 정비창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저도 또 체크해 보겠는데요. 그 뭐 수익성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러려면 공공임대주택이든 그 시민들의 어차피 토지를 활용하는데 시민들의 이익에 맞게 공원이나 주거 안정에 필요한 걸 최대 확보해 가면서 개발일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거냐의 그 시장에 방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는 거죠. 네. 그게 중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이렇게 예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뜯어봤는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답답하지만 또 답답한 대로 또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해서 변화되는 만큼 또 좀 더 나아지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벌써 3번째 나왔는데요. 하여튼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데 오늘은 또 다음엔 또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신다면 또 나와서 그리고 종로구청 사례, 그다음에 서울시장 사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게 저희도 잘못하는 게 있으면 좀 많이 질책도 해주시면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럼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는 데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들이 20년, 30년 일한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단지 그 상층에 있는 어쩌다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악의적으로 막 모발령을 낸다든지 또 책임을 안 지고 이런 행태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공무원을 다 같이 나쁜 놈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여튼 복직은 어떻게 복직 투쟁은 어떻게? 그리고 7월 13일 날 네. 2심 선고인데요. 네. 행정법원에서 어떻게 좀 좋은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또 기대를 해주시니까 저도 기대는 하면서 또 잘 7월 13일 날 7월 13일 13일 날 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오세훈은 김민호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